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이번 주 주식 시황과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했지만 지금 조정폭이 그게 크지 않고 아주 견조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조정 이후에 다시 21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조정 이후에 상승하면서 21선 위까지 올라탔습니다. 미국의 지금 3대 지수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제 우리가 3.3%나 급등했는데요.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오늘 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시면 지금 매우 견고한 모습이다. 네,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상황을 보시면 최근에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작년 10월 달에 거의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위로 쭉 빠졌죠. 빠져서 이제 4% 밑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심하게 좀 조정을 하다가 이 단기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금리는 앞으로는 인상보다는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게는 올해 2번 금리나 많게는 3번, 4번도 나오고 있죠. 예상치가.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는데 결국에는 언제 할 거냐.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할 거냐, 6월달에 할 거냐 이런 건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니까 3%가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월 정도로 지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 금리 상황 자체는 하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급등을 했다 그랬죠. 자, 이런 원인들이 보면 지금 이 AI 때문에 그럽니다. AI 반도체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글로벌 업황이 상당히 좋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호재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도 일본도 그다음에 대만도 있죠. 자, 이런 반도체 강국들의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AI가 지금 시작되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실제 디바이스의 AI를 접목을 한 겁니다. 클라우드를 타지 않고 이 디바이스 내에서 AI를 지금 실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PC, 노트북,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요게 지금 이제 AI 반도체를 끌어올리는 핵심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이러다 보니까 TSMC가 지금 전날보다 지금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자, 엔비디아는 1.8%, AMD도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SMC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때문에 지금 이런 수요로 인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지금 AI 폰을 먼저 공개됐습니다. 갤럭시 폰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실시간 통역.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실시간 통역.
그래서 갤럭시 24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첫 AI 휴대폰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삼성전자의 이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지금 IT, 이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이제 AI도 접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AI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거고, 이 실시간 통역 자체가 원래는 이제 기존의 AI는 이 클라우드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것은 기기 자체 내에서 지금 AI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요게 지금 올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로 가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다가 오늘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1.3%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어제 이전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주간으로 보시면 이번 주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3.8%까지 빠졌다가 지금 결국에는 오늘 상승하면서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거는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후티죠. 후티 반군하고 지금 이 홍해 이 도발건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뭐 큰 전쟁은 아니지만 이런 뭐 게릴라성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글로벌 해운주들이 조금 테마성으로 지금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끄떡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전쟁이라는 악재에 지금 많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수요일날 2.5%나 급락했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지수의 방향은 이런 홍해, 오늘은 미국하고 후티 반군하고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정을 했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바닥을 짚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금리는 인하를 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고 이게 3월달에 될지 6월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 조정은 홍해에서 일어난 이런 갑작스러운 전쟁 때문에 이런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요. 아까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다 그랬죠?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4%나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440조예요. 근데 오늘 주가가 4%나 급등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어요? 코스피가 1.34%나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74%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3.97%, 오늘 3.74%.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 무거운 종목이 8%가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어제 6% 급등하고 오늘도 2.4% 상승하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이 121선 근처에서 잠깐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는 오늘 무려 13%나 급등하면서 이 정고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 정고점 자체가 작년 9월 달의 고점인데 이걸 넘어섰습니다. 거래가 터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PSP 이 종목도 어제 5% 급등, 오늘 8% 급등. 그만에 지금 13%가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10% 급등, 오늘 또 7% 급등, 12%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핵심은 뭐다? 이 AI 때문이다. AI 중에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최근부터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차 전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2차 전지 종목들은 올해 이번 주도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주에 계속 밀리면서 자, 작년 11월 초 저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좋아지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셀주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전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세일 종목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누구든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 저점을 깨고 하락을 한다. 이럴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시고 절대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는 신호거든요. 물론 운 좋게 이런 시점에서 잡아가지고 바닥 위로 막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 리튬 가격도 아직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작정 사놓고 기우제 지내듯이 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겠지만 신규 진입이라든가 이런 추가 매수,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저점 깨는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소재 쪽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전저점을 이탈을 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저점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상당히 지금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냐면 이 정도 위치였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아직도 지금 견조합니다. 61선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가 자체가 이제는 이 하방 압력보다는 이 정도 가격선에서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약간의 호재만 들어오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서 2차전지를 많이 매수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들을 이겨내려면 뭐냐면 이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종목, 2차전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강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2차전지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강하고 이런 조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2차전지 업황 자체는 빠르면 올해 1분기 정도에 조금 리튬 가격이 등 이렇게 바닥을 잡고 돌아설 것 같고, 늦어도 2분기에는 이런 돌아선 모습들이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런 양극재 판가들이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시점,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리튬 가격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2차전지 종목들은 이제 강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래 주가가 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위치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전에 그 삼성 SDI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처럼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간 종목들은 지금 그냥 관망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셀 종목들도 실적이 좋고 괜찮지만 셀 조금 대형주고 무겁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그런 2차전지 종목들은 광물하고 양극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 광물하고 이 리튬 관련주하고 양극재 쪽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얘기를 해보면, 에코프로 BM,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언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추천한 종목이 제가 에코프로 BM이었어요. 아마 이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한 2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2만원. 근데 저는 그때 이 에코프로 BM을 추천하면서도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 올라가고 좀 조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럴 때 그냥 팔아버린 거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갔고, 이 구간에 또 매수해라도 종목이 믿음이 없으니까 또 팔아버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런 조정들을 이겨내려면 종목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구나. 만약에 진짜 이 2만원대 사가지고 무식하게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30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15배까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 어마어마하죠.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계속 그거를 조금 되새김하면서 복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종목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조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좋은 종목을 매수해 놓고 조정할 때 팔지 않고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빔은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 자, 에코프로 머티는 어떤가요? 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최근에 아마 2구간 때부터인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있죠. 고점 대비 지금 11% 빠졌는데 오늘도 주가 패턴을 보시면 6%까지 급락이 나와요. 근데 분봉을 보시면 오후 2시부터 그냥 말아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게 에코프로 머티 자체가 지금 PER 자체가 실적 대비해서 높아요. PER로만 보면 이 종목 못 삽니다. 고평가라서.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전구체죠. 이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로 수주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전구체의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성장성 감안하셔야 되고, 이 종목의 추세를 보세요. 계속해서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죠. 그냥 단순히 이 PER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이 IRA 수혜주다, 그다음에 수급이 좋다, 주가가 우상향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은 모멘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이런 종목들의 추세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켜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제가 볼 때는 한두 종목이라도 좀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시세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이 나타났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운 좋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떨어질 때 조금 더 자금이 생겨서 조금 더 샀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렇게 조정을 할 때
거래가 터진 것도 없고 성장성은 뛰어나고 또 IRA 수혜주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당분간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 호흡이 좋고 주가가 잘 안 빠지고 잘 버티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에코프로가 오늘 어땠냐? 이 전저점 11월 1일 날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전저점 이탈.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절대로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타기 됩니다. 그냥 뭐예요? 관망입니다. 이게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모습.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이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물론 에코프로에 대해서 실적 선망성이나 이런 앞으로의 흐름들을 보면 매력적이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절대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조금 버텨줄만 합니다. 에코프로는 빠져버렸죠. 아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10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15배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좀 후유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은 에코프로만큼 이 12월 30일, 11월 1일 이쪽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보다는 좀 강한 흐름이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임입니다. 포스코 퓨처임도 보시면은 아직 이 작년 11월 1일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깬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서 지금 관망을 하시는 거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가 저는 상당히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2차전지 쪽도 한번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을 왜 괜찮게 보냐면, 이 에코프로 BM이 이제 공매도 잔고입니다.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가 작년 12월 20일만 하더라도 1조 6천억이었고요. 이게 이제 잔고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1조 5천억까지 좀 올라가거든요. 이때가 1월 8일입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1조 5천억 보면서 공매도 잔고가 1조 3천억대까지 줄었어요. 1월 8일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얼마 정도 들었냐? 거의 2천억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 기관이든 누군가가 지금 환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환매수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보면 리튬의 가격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공매도의 타격이 심하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공매도 환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가격 경쟁이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2, 3년간 되게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가 작년 하반기 이후 전기차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죠. 성장률도 지금 떨어졌죠. 이전에 비해서.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올해도 20% 이상 지금 많게는 뭐 26%까지 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전히 성장이 큰 시장입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제 소비자 구매 심리 위축, 아마 이게 좀 고금리하고도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좀 축소를 하는 이런 이유들이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좀 위축이 됐죠. 그래서 전기차가 좀 덜 팔리게 된 경우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이런 BEV 전기 픽업 트럭 공장 가동 시점을 내년 말로 연기했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혼다하고도 지금 글로벌 전기차 공동 개발 계획도 철회하고 신규 전기차 출시도 연기했죠. 그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1위 테슬라도 멕시코 공장 건설을 속도 조절하겠다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먼저 작년에 전기차 가격을 낮췄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점점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중국은 이미 침투율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대중화 단계로 넘었습니다. 중국은 뭐 내연기관을 건너뛰고 전기차부터 먼저 나갔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계속 밀고 있죠. 그다음에 유럽은 지금 대중화 초입기, 대중화 이제 초창기라 그러는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대중화 진입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미 대중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1, 2위를 다투는 업체가 테슬라하고 중국의 BYD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런 대중화가 지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제 볼륨 파이를 크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팔려면 시장 상황이 지금 전기차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죠.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전기차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대중화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는 전기차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 가격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이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이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전기차를 좀 더 사람들이 선호할 거고 그럼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차전 지역은 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가격에 지금 1분기까지는 지금 어렵다라고 그랬죠. 저도 이제 1분기까지는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이후에 어떻게 되냐. 자,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졌습니다. 작년 7월 중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아직도 이제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소재업체들, LMF가 작년도에 지금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2,000원 넘게.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적자가 나올 것으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리튬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미 예전에 과거 이제 리튬 가격이 고가에 구매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의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튬 가격이 많이 상승하더라도 고가에 샀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재고가 많이 쌓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수요가 둔화되고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월별 양극재 수출액, 수출량, 수출 가격을 보시면 수출액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3월 달이 지금 1445가 이런 10억 4,450만 500만 달러인가요? 예, 이 금액에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반 토막 이상도 나왔습니다. 수출액이 그냥 급감을 한 거죠. 그리고 수출량도 보시면 작년 3월 달만 해도 27,000톤이었는데 지금 이게 작년 12월 달에 14,000톤으로 13,000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제일 잘 나갔을 때보다 지금 13,000톤이 줄었죠. 그리고 양극재 판가도 보시면 킬로그램당 지금 53달러에서 작년 12월 달에 36달러로 판가도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양극재의 수익성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최근까지도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도 양극재 가격이 10에서 15%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근데 리튬의 경우에 이미 최저가 아직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거의 바닥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지면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이런 실적이 이제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양극재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실적도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우리나라 무역협회가
미국의 공화당과 정부를 방문해가지고 이 IRA 관련해서 지금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IRA 폐지는 안 한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IRA 폐지는 안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절단이 미국 하원의원에 가서 공화당 하원의 미셸 스티리온과 제리 칼 의원을 만났죠.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IRA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된다. 폐지는 아니고 이 정부 지원금을 점점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에반스 차관보, 상무부 차관보는 뭐라 했냐면 전기차나 배터리 등의 탄소 중립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다. IRA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은 이런 미국하고 적대적인 국가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가 아니라서 동맹국인 한국, 우리나라의 배터리 분야의 투자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금 미국에다가 많이 투자해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공화당 경선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IRA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폐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를 처음 사면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월 17일 날 엊그저께 나왔는데요. 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층 좋겠습니다. 청년층이 추가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전기차 최초 구매자도 받고, 취약계층도 지금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개편안에서 이 중국산 배터리, LFP 배터리죠. 이거를 지금 배제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조금 산정 기준에서 에너지 밀도를 더 줄여가는 게 뭔가.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효율이 떨어져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죠.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은 거고, 3원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3원계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산 배터리를 점점 보조금을 적게 주면서 세계 경쟁력에서 지금 불리하게 지금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지금 전기차 5,500만 원 이하에서 보조금을 100% 받는다. 그러니까 5,500만 원이 넘어가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주로 외산차, 외제차보다는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이거는 지금 시행이 2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보면 전기차 판매 활성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는 지금 추세가 여전히 합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반도체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분기에 바닥을 칠 것 같아요. 바닥. 그리고 이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전지 종목들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2차전지 종목들 대부분이 조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두셔서 이런 힘든 조정을 잘 견뎌내셔야 앞으로 있을 이런 강한 상승을 여러분들이 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지금 조정이 힘들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지의 큰 성장성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힘든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가 1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